했었고 어제도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스픽스에 이제 방송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아예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옵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상고를 한다는 전제에서 재상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울 고등이 갑자기 파기환송 시험 엄청 빨리 하더라도 그 기간 선고 때부터 7일 이내에 이제 재상고장을 내고 그럼 7일 꽉 채워서 내겠죠. 낸 다음에 기록이 대법원으로 이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모든 소송 기록이 옮겨지고 그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이재명 측이 받아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또 이제 재상고 이유서를 내야 되고 이제 이런 재상고 이유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어서 아무리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대선 전에 6월 3일 전에 확정되기는 매우 어렵다. 근데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막는 건 둘째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똥바가지를 뿌리는 거다. 이재명은 범죄자인데 이재명 범죄자 처벌 안 받게 하려고 민주당이 지금 방탄 대선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은 대선 전에 뭐 대법원에서 항고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내린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어렵다거나 매우 쉽다거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건 아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없는 일이에요. 예.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저지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없어요. 이거는 이미 전제가 돼 있으니까 가능성이 낮다 높다의 문제로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이고 네. 이미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개입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을 자, 이 사람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전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럼 고법에서 형량을 자 80만 원 정도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독립적인 그 재판부에서 80만 원, 뭐 100만 원 이하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는 무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면 완전히 전쟁을 하겠다 마음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요 정도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1000만 원 이상 나올 거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을 벌금형을 때릴 것이다. 라는 것이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고 그러면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잖아요. 고법도 속도전을 펼칩니다. 자, 재판부가 결정이 되었는데 대선 전에 1000만 원 이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징역형 집행유예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범죄자 프레임을 이제 씌울 이 의도가 매우 강하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고법이 함께 움직이는데 고법 재판부는 모르겠고 고법원장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다. 이제 이 전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정치재판에 뛰어들어서 대선을 판을 흔들겠다고 하는 이 사법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법적 대책을 강구할 거냐. 이제 이러면 우리의 과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표는 모으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폭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데 대법원이 개입을 해서 특정 후보가 완전 불리하도록 그것도 항소심에 무죄가 난 것을 뒤집어서 속도전으로 이렇게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법부가 검찰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개혁 플랜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지금부터 제도화해서 가야 한다. 네. 설사 그것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기 전에 제가 봐서는 어떤 방향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매우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유불리를 계산하면 또 말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불리를 생각하지 말고 대법관들의 속성이 이렇구나. 그리고 좀 더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입합니까? 첫 번째 자기 이익을 지키겠다.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윤석열부터 임명받았던 그 조이대가 또 심었던 임명했던 사람들 10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분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기득권 카르텔 안에 나왔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결과물로 나왔던 그 전제하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임명한 조이대로부터 지명받았던 임명되었던 임명제청이 되었던 이 10명의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과
그리고 진행되는 하나하나의 상황을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유불리 지금 따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이제 이게 법원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많고 법리적인 논리도 많아서 뭐 탄핵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이미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지지층은 더 결집할 거고 뭐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약간 방관하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지라고 이제 분노하는 표심이 더 모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중도였던 사람들, 유동층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그래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었네 이렇게 봐서 이제 중도들이 이재명을 떠나고 소위 말하는 한덕수 빅텐트로 민심이 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정치 평론의 영역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었네. 대법원 판결 보니까. 그래서 범죄자네. 제가 사실은 이제 네. 어제 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정치 뭐 저관여층이라고 할지 아니면 무당층일 수도 있고 중도일 수도 있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이게 하도 뭐 유죄 같다 무죄 같다 유죄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결정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크게 영향을 생각보다 미치지 않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세론이 오면서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미 이재명 지지자처럼 되어가지고 내가 마음 결정했는데 네가 왜 갑자기 나서서 기분 나쁘다 왜 갑자기 법원이 나서서 이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중도가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층은 더 결집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쪽도 더 결집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것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대법원과 고법이 도와주면 그러면 우리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모여보자. 상당히 결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이 약 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거의 국민의힘이라는 수구 세력이 사장돼 가는 길에 있었는데 숨통을 붙여줬던 그렇죠. 이게 프레임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지. 이게 뭐 법적 효과를 떠나가지고 네. 정치적인 땔감을 떼준 게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대법원이.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그 불소추 특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당선 이후에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옵션이 생길 수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뭘 마련해야 되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헌법 이제 83조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재직 중에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를 범한 이외에는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그 규정의 해석을 두고 소추라는 거 안에 재판도 포함되는 거냐? 그럼 재판이 정지되는 거냐? 그럼 이제 이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 지금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뭐 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 올스톱돼야 되는 거냐? 그렇다 아니다 뭐 난리가요 지금 이 논란이 난리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마치 정리해 줄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해놓고 뭐 헌법팀을 돌리겠다 얘기해놓고 안 해줬어. 이거 완전 나라를 이제 혼란 구렁텅이로 이제 밀어넣는 건데요. 이게 지금 불소추 특권에 대한 이게 법리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 이번에요. 특검이 기소를 했었죠. 근데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특검팀이 이 표를 존중해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존중해서 공소를 취소하는 게 적절하다 이건. 공소 기각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살리면 그게 참 타당하다. 우리도 아예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이건 재판 정지가 아니고 공소 기각하고 불만 있으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다시 기소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정말 설명 잘 해주셨는데 헌법 해석상으로는 그리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소 기각을 하거나 적어도 재판이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 못 믿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하겠죠. 네, 대법원에서 법원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고법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법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한다기보다는 헌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거죠. 헌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헌법 그 형사소송법상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판이 멈춘다 또는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그 사유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건 개헌이 아니고 법률 개정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이제 재직하는 경우에 진행되고 있는 공소는 기각돼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규정 넣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김민석 최고위원 말 들어보니까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것은 국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뭘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판단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평론하는 위치에서 자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인 거를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제 파장이 클 거냐고 이제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려가 자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냐 아니냐에 대한 중도청의 일차적인 판단이 있죠. 그러면 중도청에서 지금 나 이재명을 찍을지 아니면 투표장에 안 갈지 아니면 국힘 후보를 여전히 찍을지라고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그걸 보고는 아 이재명이 유죄네? 그럼 유죄인 것이 더 중한 일이냐? 아니면 대선에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네? 이것이 더 큰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이 선거가 뭐지? 만약 내가 투표장에 간다면 윤석열을 심판하고 응징해야 되는 것 때문에 투표장에 가야 돼? 아니면은 미래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을 생각해서 투표장에 가서 대한민국을 뭔가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을 건데 저는 여기서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금은 요소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썼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 판을 걸칠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세력이 내란 세력과 이어진 종속 세력이든 아니면 전혀 다른 독립 세력이 지금 등장을 했건 명백하게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에요. 이런 현상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거냐,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여기에 백가쟁명식의 방법. 자 그러면은 대선 이후에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또는 지금도 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형사소추에 대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이거는 미시적인 것이고 하면 되죠. 어떻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해서 당선한 대통령을 대법관 13명이 결정한다고 이거 누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자들이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서 조치를 하면 돼요. 그것은 소극적 조치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들이 내란 세력과 결을 같이 하면서 준동을 일으키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이것들을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설명해서 설사 중도층이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의,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걸 가지고 저는 대선 캠페인을 몰고 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려서 죽는다. 이쪽은 못됐고 그리고 불의하고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쪽은 법 지키고 정의롭게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의도를 파악해서 전면전을 국민을 앞에 놓고 펼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은 댓글 쓰고 계신데 대부분 분들이 지금 이런 그 예측과 가능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 법원이 지금 법 없이 지금 완전 깽판 치고 있는데 다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막을 건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아주 다수의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법관 탄핵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재판 진행 도중에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거나 뭐 상고 이유서를 재상고 이유서를 수령하지 않고 뭐 선고기일을 잡아버린다거나 이런 행태를 벌이면 바로 탄핵하면 된다. 탄핵하면 그 즉시 재판부 구성이 와해가 되고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주 본질적으로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방어권 보장해야 되는 거고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거스르고 과정을 생략하면서까지 간다면 그거는 너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어쨌든 참 이런 비상식적이고 참 뭐라 그럴까 답답한 절차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결국 거대한 음모가 한덕수를 대통령을 만들자라는 내란 세력의 재집결이 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